맞짱 토크 시즌 3입니다. 종목 대 종목이고요. 이 시간 되면 살짝 제가 긴장이 됩니다. 두 분의 또 날선 이 공방이 오고 가길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어떤 좋은 종목들을 가지고 오셨는지 기대해 봅니다. JTR 인베스트먼트의 박소연 팀장, SPSS의 오지영 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시장 얘기부터 한번 여쭤보고 가도록 하죠. 오지영 팀장님, 지수가 반등은 하고 있어요. 근데 네. 환율이 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던데 이 수출 타격이 있다고 앞서 전문가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 오지영 팀장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이 종합주가 지수 수준을 가지고 오늘의 반등이 의미 있는 반등이 될지 안 될지를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오늘 오르는 건 사실상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예상을 하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0.7%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좋다고 평가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더 좋으려면, 그래서 오늘 시장 상승이 좀 의미가 있으려면 지금 시초가 수준까지 좀 주가가 다소 좀 떨어진 부분인데요. 적어도 시초가 수준 이상은 지켜서, 즉 주가가 양봉으로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마감이 될 때 양봉으로 마감이 돼야 되는 상황을 하나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을 보시면 원래 종합주가지수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이끌려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받쳐줘야 되는 부분을 체크를 하는데 오늘 이상하게도 외국인은 장 초반에 매수를 했지만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거래소 시장에서 290억 원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오늘 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오늘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어질지 의미가 있는지 이 부분은 시간이 조금 더 지나야 될 것 같고요. 사실상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서 전략까지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계속해서 이 시간에 소형주만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요. 시장이 좋아지면 저도 언제든지 대형주를 가지고 올 마음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제가 좀 소형주를 가지고 왔다는 점, 제 전략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중소형 개별주에 아직은 초점을 두고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 계속 상승해서 밀리고를 한 10일 거래일째 하다가 오늘은 붕 떠가지고 출발하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죠. 앞서 오지영 팀장이 외국인 매도 이야기했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 박소연 팀장님,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한다면 개별 종목장 이렇게 봐도 될까요? 지금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기관 매수의 동향은 지금 코스피 시장 들어오는 것으로, 그러나 코스닥 시장은 또 외면을 하고 있는 최근에 좀 그런 흐름인데요. 앞서 저도 오지영 팀장님 말씀하신 부분과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예 상승 반전을 해서 쭉 상승 추세로 이끄는 쪽으로 돌아섰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섣부른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아마 이러한 흐름이 10월 말까지 실적 시즌이 끝나는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조금 매수세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이제 우려를 해야 되나라는 코스닥 시장도 오늘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또 상당히 어느 정도 건강한 아래쪽으로의 지지력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하신 부분에 제 견해를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도 지금은 이제 수익률을 위해서 앞으로의 실적 호전주나 성장주들, 그리고 시장과 업황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의 단기적인 수익률을 위해서도 포트를 좀 변화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코스피 시장에서도 이렇게 본다면 조금 포트의 재편 작업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포트폴리오의 재편 어디로 가는지 알면은 참 도움이 될 텐데 오늘 힌트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종목 대 종목이니까 오늘 가지고 오신 맞짱 토크의 주제라고 해야 될까요? 주제 확인 한번 해볼까요? 오늘의 종목은 과연 뭘까요? 네, 루멘스와 그다음에 서원인텍입니다. 자, 오늘 IT 부품주 쪽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중소형 개별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뭔가 모멘텀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오지영 팀장의 서원인텍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서원인텍의 매력은 뭡니까? 네, 제가 최근에 종목을 보면서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지금이 사실 벌써 9월 중순인데요. 지난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여러분들도 포트 변경을 많이 하셨을 텐데 여러분뿐만 아니라 많은 운용사와 또 연기금 측에서도 포트 변경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포트 변경이 있었을 텐데 그때 매수가 좀 들어온 종목이 있는지를 좀 찾았고, 그중에서 제가 관심이 있던 종목에 매수가 들어와서 그 종목이 오늘 서원인텍이고요.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멘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서원인텍 내가 알긴 아는데 저거 키패드 만드는 업체인데 성장성이 있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서원인텍이 부채가 사실상 거의 없는 회사거든요. 근데 그 많이 있던 현금으로
몇 년 전부터 투자를 해서 신사업에서 성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시장 변화에 맞게 대응하고 있는 기업, 게다가 국민연금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 사실상 오늘 저는 국민연금이 관심을 왜 갖지? 이 종목 내가 알던 종목인데 변화를 잘했구나. 이런 이제 스토리가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서원인텍은 저도 좀 압니다. 예, 방수가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 일단은 수급적으로는 주인이 있는 주식, 뭐 이제 시장의 용어이긴 합니다만 국민연금이 지분을 늘리고 있다. 뭔가 있으니까 늘리겠죠. 서원인텍의 일단 맛보기를 먼저 들었고요. 자, 이번엔 루멘스로 가봅니다. 박수현 팀장님, 루멘스는 LED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LED 시장 쪽에 있어서 대장주 하면은 특히 코스닥 시장에 이제 서울 반도체 많이 떠오르시게 되시죠. 그런데 서울 반도체에 비해서 물론 그 종목이 나쁘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잠시 후에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이익률 측면에서 양호한 성적을 내고 있는 시장 대비 수익률 대비 그리고 또 조정을 받을 때는 중소형주 개별주입니다만 상당히 안정적인 조정을 받기 때문에 바꿔 말씀드리면은 급등량이 심하지 않다라는 거죠. 따라서 시장은 LED 시장 자체가 상당히 커지고 있고 그중에서도 그 루멘스라는 기업 자체는 시장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경쟁 요소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3분기 실적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하반기까지도 꾸준한 지속 그 실적 증가세가 전망이 되기 때문에 그 경쟁력을 중심으로 또 시장 대비 수익률보다 안정적인 성장률을 중심으로 한번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소개해드리고 또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LED 조명 시장 최근에 정부 정책에 상당히 부응해서 저전력과 고효율 이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죠. 요 루멘스도 제가 좀 압니다. 오늘 제가 좀 아는 종목들을 이제 가져오셨는데, 자, 서원인텍을 제가 잘 아는 것은 이 방수 기능이라고 하는 거, 갤럭시 S3를 저희 집사람이 쓰는데 설거지하다가 이걸 빠뜨렸더군요. 근데 아직도 멀쩡하게 돌아가는 거 보면 방수가 되는 것 같긴 해요. 그죠? 물론 심해에 들어가고 통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이 생활 방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고무 패킹입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고무 패킹 기능이 있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한창 갤럭시 S3에 어떤 신기능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때 한 신문사에서 이제 얘기가 나온 부분이 갤럭시 S3에 고어텍스 방수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방수 기능을 할 수 있는 이제 어떤 소재가 필요할 텐데 이 소재가 바로 이제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온 서원인텍이 만들어내는 그 고무 패킹으로 이제 방수를 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좀 다른 것은 다른 제품들은 방수 기능을 하게 될 때는 이제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는데 갤럭시 S3는 방수 기능이 작동되면서도 소리가 나는 그런 방수 기능을 고어텍스 방수라고 지칭을 했는데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핵심 모멘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면 이 기사에 계속 더 나와 있는 부분이 뭐였냐면 업계 관계자,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관련되어 있는 관계자가 말하길 스마트폰에는 개인의 모든 정보를 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방수의 기능이 점점 더 필요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옵트론텍 가지고 나왔을 때 스마트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스마트폰이 어떻게 변할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카메라 화소수가 중요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은 계속해서 휴대폰 말씀드리면서 휴대폰에도 방수 기능이 이제는 필수로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아이폰에는 방수 기능이 좀 되어가고 있고 삼성전자의 갤럭시 S3도 방수 기능이 되어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향후에 나오게 될 모든 스마트폰이 방수 기능을 하게 된다면 이미 갤럭시 S3로 단독 납품을 한 서원인텍에게 우리한테도 좀 납품을 해라 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 제가 이제 공시 내용을 가지고 온 건데요.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국민연금이 지난 9월 25일에 보유를 5%를 신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전에 가지고 있던 게 없었고 이번에 새로 5%를 취득하게 된 겁니다. 제가 중요시 봤던 9월 말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여드리면 한 운용사에서도 9월 말에 보유 비율이 없다가 5%로 보유 비율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한 운용사 그리고 우리나라 저도 국민연금을 내는데요. 연금에서 이렇게 5%씩 갑자기 9월 말에 들어온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 거고요. 내용을 보면 이제 키패드는 옛날에 50% 정도였는데 이제 많이 줄어갔고요. 그 부분을 앞서 말씀드렸던 기능성 부품들이 좀 대체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 보호회로 같은 것도 있는데 이 보호회로는 2차 전지에 그 충전이 많이 되게 되는 것도 문제거든요.
되거든요. 과충전을 방지하게 되는데 만들어내는 것 전량을 LG화학이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LG화학이 레노버 노트북에 들어가는 그 2차 전지를 만들 때 여기서 납품받은 것을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건 이 부분이지만 처음에 서원인텍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네, 화면에 지금 채널을 보신 분들은 무슨 얘기일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서원인텍의 지금 기업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서원인텍이 키패드만이 아니라 처음엔 이것만 하고 있었지만 돈이 이제 남아서 지금 키패드 사업이 계속해서 좀 실적이 안 좋아질 것 같기 때문에 흐름을 파악하고 다른 쪽으로 늘렸을 때 성공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지금 그 갤럭시 S3 방수 소재 단독 납품 업체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서만 실적이 굉장히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사실상 오늘 서원인텍의 핵심 포인트는 이 갤럭시 S3의 방수 소재를 납품한다는 부분입니다. 네. 자, 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업체들 사실상 요즘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되는 속도가 빠른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요구에 맞추려면 진화하고 진보해야 되는데 서원인텍은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그 주문 사항에 대해서 캐파사이즈라고 하는 증설을 할 수도 있고, 네, 방수 기능, 요건 참 흥미가 가는 그런 부분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루멘스로 가보죠. LED 조명. 사실 시장의 확대를, 많이 기대를 하고 있죠. 이 LED 시장이, 좀 교통정리가 됐다. 이런 얘기들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솎아낼 건 솎아내는 거죠. 뭐 도태할 기업들은 도태가 되고. 자, 이제 다시 부각을 받고 있는데 루멘스는 어떤 부분을 좀 더 주목을 해서 볼까요? 네,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동안 이제 LED 업체들이 만든 조명을 받지 못했던 이유가 이제 반도체 그 LED 조명을 예를 들면 반도체 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기타 여타의 IT나 반도체 부분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상당히 기술력과 경쟁력 그리고 특허 부분의 전쟁이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혼조되어 있었던 시장이 어느 정도 정리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했던 거고요. 이제부터 살아남은 이제 기업들은 그 힘을 더 해서 이제 가속화하게 되겠죠. 그런데 먼저 이제 LED 시장은 뭐 아시는 것처럼 국내뿐만이 아니라 뭐 유럽, 미국, 일본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시장이 확대 추세되어 있는 거고요. 화면으로 그 그래프 증가 속도만 보셔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느 정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연간 LED 시장이 30% 정도씩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잠깐 화면을 보시면 그 중에서도 LED 조명 시장의 성장 속도가 훨씬 더 46% 정도, 그러니까 전체 LED 시장에서도 LED 조명 시장의 증가폭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이거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어느 기업을 좀 주목해서 앞으로의 성장성까지 감안한 곳에 투자를 할 것인가 보시면 많이들 알고 계신 이제 서울반도체, LG이노텍, 또 서울옵토디바이스 이렇게 우선 서울반도체와 이노텍만 보셔도 지금 회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루멘스의 영업이익률입니다. 그러니까 동종 업종 이제 그 기업의 볼륨을 떠나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타 기업 대비 코스피 시장에 있는 또 종목보다도 오히려 안정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물론 조정을 받다 하더라도 다시 금방 회복하는 그런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까지 2분기, 3분기에 그 루멘스의 실적을 견인했던 것은 LED TV 쪽이었습니다. 이제 LCD TV에서 이제 LED TV 쪽으로 넘어가는 시장에서 TV 쪽의 실적이 상당히 많이 견인을 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앞으로는 LED 조명 쪽에 특히 침투율, 그러니까 뭐 그 시장 부분이겠죠. 이 부분의 그 성장과 더불어서 루멘스 쪽에서도 LED 조명 쪽에 상당히 힘을 쏟고 있고요. 그 부분이 지금 보면 LED의 그 실적 전망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TV 쪽의 성장률 지금까지 실적을 견인했고요. 조명 이하 기타 부분의 성장률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는 TV 분야의 사업을 계속 발전시키고 앞으로 훨씬 더 커질 LED 조명 쪽에서의 시장 경쟁률과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꾸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네. 자, LED 조명 사실 이게 마진이 좀 박하다고 합니다. 이 대형 마트에 요즘 가보시면은 포스코에서도 LED 조명 전구를 만들어서 팔더군요. 저도 참 흥미로웠는데 독일이 원전을 폐쇄했죠. 전기세를 인상하고 그러면 어차피 저전력의 고효율의 LED 쪽으로 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일본도 전기료를 올렸죠. 우리나라도 산업용 전기료를 인상하고 있죠. 자, 산업 전망은 상당히 밝고, 근데 마진이 작은 LED 조명보다는 오히려 중국 쪽의 LED TV, 이쪽이 부각을 받는다. 이 얘기 저도 들은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분의 종목 대 종목 나왔는데 서로 질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궁금하신 거 없나요?
사실 이제 루멘스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좋아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보고 있는 사실 저는 뭐 아는 종목이기 때문에 따로 네. 질문은 없습니다만, 제가 보고 있는 포인트, 예를 들어서 뭐 연기금이나 한 운용사가 5%면 사실 이제 공시를 해야 될 정도로 시장에서 보기에 많이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적극적으로 들어온 매수세가 있는지, 사실 그것도 한 가지 좋다라고 평가할 만한 그런 이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뚜렷한 부분은 수급의 있나요? 주체가 있는지 루멘스에 대해서 오지영 팀장이 박 팀장한테 공격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박 팀장님의 답변을 들어보죠. 역시 예리하신 오지영 팀장님 제가 예상했던 대로 사실 저도 루멘스를 상당히 오랫동안 지켜보아 오면서 이 시간에 이제서 소개해드리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수급 부분이 조금 걸리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랜 기간 동안 루멘스의 종목을 살펴보게 되니 그 부분이 오히려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길래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나온 건데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기를 개별 종목 치고는 급등락이 조정을 받더라도 상당히 안정적인 최근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이죠. 따라서 조정을 받다 하더라도 물론 뭐 기관이라든가 연기금이라든가 꾸준히 아주 공격적으로 단기간에 들어오는 그런 매수세보다는 루멘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아래쪽에 보시면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외국인들의 그 러브콜을 꾸준히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기관들은 매도 매수를 반복을 하는 최근에 요 몇 거래일 사이에 이제 기관과 또 투신 쪽에서 어느 정도의 매수세를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다진 이후에는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더라도 3, 4일 내에 마무리를 한다거나 혹은 매수세가 유입이 되어서 쌓여져 있던 차익 실현 물량들이 공격적으로 빠져나간다거나 이런 흐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차트 모양이 좀 거꾸로 된 것 같죠? 네, 이게 일봉입니까? 네, 일봉입니다. 이런 모습인데요. 잠깐 다시 세팅을 하고 보여드릴게요. 네네, 요거 말씀하시는 동안 예. 세팅을 다시 좀 잡아주시고요. 네. 자, 이 서원인텍에 대해서는 그러면 질문 한번 일단 주시고 다시 세팅을 좀 해보시죠. 서원인텍에 대해서 지금- 궁금하신 건 없나요? 예, 근데 서원인텍 그럼 질문을 드리고 루멘스를 다시 넘어가도록 네네. 할까요? 지금 저도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그 스마트폰에 방수 기능이 된다라는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기능이고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능이지 않습니까? 생활방수죠. 그렇죠. 예, 물론 물속에 들어가 통화하지는 않는다고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도 네. 이제 상당히 그 스마트폰을 교체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생활방수 부분조차도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았었는데요. 그동안 이제 갤럭시 S 관련해서 그 수혜주들이 정말 많은 종목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죠. 그런데 그동안 이거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 차트의 흐름을 봐도 저도 상당히 선호할 만한 이제 1차 상승 이후에 좀 쉬었다 다시 가는 그런 흐름인데요. 지금까지는 왜 이런 부분이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되지 않았으며 갤럭시 S 관련 수혜주들을 논할 때는 조금 우리가 자주 듣지는 못했었을까? 그 이유가 특별히 있었는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서원인텍의 경우에는 일평균 거래량이 많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 시장 마감까지 1시간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 거래가 지금 20억 원도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TV에 나와서 또는 이제 리포트가 써져서 적극적인 매수가 이제 따로 들어가기에는 이제 규모가 일평균 거래 대금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차트가 조금은 부담스러운 것처럼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 부분을 얘기를 못하고 넘어가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화면을 보시면 아직도 싸다.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은 아직도 싸다. 비싸면 왜 비싼가? 더 갈 수 있는가가 중요한데 이 종목은 아직도 싸다입니다. 보시면 2010년보다 2011년 2배 EPS 증가했고요. 2011년보다 2012년 약 2배입니다. 왜냐하면 530원에서 1030원 정도이기 때문에 약 2배 정도로 다시 이제 100% 상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원인텍이 이렇게 올랐는데 계산하기 쉽게 올해 예상되는 EPS를 1,000원이라고 계산을 하시면요. 지금 서원인텍의 주가는 6,460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년 실적이 아니라 올해 실적인데요. 그러면 이제 계산이 바로 나오죠. 6.46배라는 겁니다. PER이. 그래서 부품주들 가운데 왜 이 종목이 집중을 받지 않았느냐. 거래대금이 좀 늘었네요. 27억 원인데 저는 거래대금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그 가격에서의 주가가 비싸지 않다. PER 6.46배, 47배 정도 수준이다. 네, 지금 그래서 화면에 매매 포인트도 나가고 있군요. 네, 화면을 이제 다시 보시면 목표가 7,500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있는데요. 그러면 7.5배가 적정 주가라고 생각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차트를 보시면 지금 단기적으로 올해 연중 고가가 7,270원 정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가격에 부담을 한번 덜고 갈 자리 7,500원을 단기 목표가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루멘스도 정리 좀 해봐야 되는데 매매 포인트만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그 앵커님 말씀하신 그 맞은 부분은 이 루멘스가 계열사 종속회화를 10개를 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수직 계열화가 상당히 잘 돼 있다라는 점이 타 회사 대비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생산에서 판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격 경쟁력을 누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조금 마음이 편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차트를 통해서 매매 포인트 그리고 아까 오주영 팀장님 질문하신 공격적인 수급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빨간색 선이 외국인의 수급이죠.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조정을 받더라도 단기간에 마무리가 되고 양호한 흐름입니다. 개별주 중소형주 중에서요. 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21선 혹은 그 이하 시장이 출렁거렸음에도 60일 전 위에서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 추세로 돌리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나타난다는 그런 면이었고요.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도 살 수 있는, 팔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전고점까지 8,2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500원으로 보시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 이상까지 보셔도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맞짱 토크 시즌3 종목 대 종목. 오늘은 루멘스와 서원인텍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느 쪽이신지 한번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TR 인베스트먼트의 박소연 팀장, SPSS의 오지연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